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전과도 대단히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로 간의 대화력전, 대포병전을 벌여서 완전 참패를 해서 러시아 포병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240mm 다련장 로켓, 우라강이라고 하는 이 다련장 로켓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런 내용. 그리고 세바스토폴에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고 기지가 있죠. 여기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 크림반도 지금 계속 공격받으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싶었는지 흑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 무역항이죠. 노보로시스크. 그 노보로시스크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내용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헤르손 지금 뭐 고립되어 있는데 그 고립을 타개하고자 헤르손과 남쪽을 이어주는 바로 안토누스키 대교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지금 뭔가 부교를 만들다가 이 러시아가 지금 포기를 한, 왜?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와 버렸는데 포기를 했는데 어떤 공격이 들어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과를 보겠는데요. 병력이 무려 350명 추가 사살됐습니다. 대단하죠. 한 개의 대대가 그냥 하루 만에 소멸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12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10문 격파, 다련장 로켓 5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6대 격추 등의 제법 많은 전과, 그리고 장비 전과가 있고, 그리고 350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살 전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중에서 네보M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네보M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슈 포커스를 통해서. 그래서 X밴드, 그리고 L밴드, UHF, VHF 이런 여러 다채널을 쏴 보냄으로써 스텔스기와 탄도 미사일을 20개 이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그것도 600km에서 라고 주장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하고 같이 합동작전하는 러시아의 2개밖에 없는 그런 방공 자산인데, 지난주에 노바카우프카 지역에서 하나가 박살이 났죠. 그런데 또 지금 세바스토폴 인근에서 박살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많은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 긴급대응팀 한 20여 명이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해서 이제 오늘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러시아가 방해만 하지 않고 진입을 시켜준다면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 에노호다르 원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뭔가 답이 나오겠죠. 아무쪼록 러시아가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즉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2개 주가 우리 품으로 돌아와 부유해지자, 같이 부유하자 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어떤 흔들기 작전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왜냐? 여기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 반감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길어지면서 지난 8년 동안 내전을 했던 상황하고 다르다 이거죠. 지난 8년 동안 내전할 때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야, 니들 뭐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러면 안 통한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악이 받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 동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 그쪽의 상태가 보니까 이제 흔들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심리전, 흔들기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이 3개 주,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곳이죠. 여기에 있는 주민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이 에너지 인프라, 난방 시설 다 부숴버렸으니까 지금 이번 겨울 니들 못 난다, 추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전부 와라. 이렇게 또 흔들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반대로 납치해온 우크라이나인에게 러시아 영주권, 그리고 취업, 그리고 지문 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그 제도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강제로 러시아인, 난민이 아니고 그냥 러시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러시아가 이제 땅이 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가 본데, 아무튼 이런 그런 비인권적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국 매체가 두기나, 그러니까 두기의 딸이죠. 차량 폭발로 죽었는데 그 제거 작전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요원, 여자 요원이 피살되었다. 이 FSB 요원들이 이 여자가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칼로 그냥
7번이나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 매체의 주장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자, 러시아 본토죠. 벨고로드 주의 벨고로드시 외곽 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관측되었는데 뭐 탄약구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거 그냥 단순한 사고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폭발 사고 이렇게 매일 한두 건씩 계속 납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폭발 사고 그렇게 봤습니까?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공격에 의한 피해다. 그리고 러시아는 하르키우 도심의 하르키우 행정청사를 미사일 2발을 쏴서 공격했는데 이 행정청사, 그러니까 주청사예요. 우리로 치면 도청이죠. 여기를 미사일 2발을 쐈다. 아니 공무원들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민간인인데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일대 공세를 대규모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슬로반스크의 남쪽이죠. 바흐무트 방면에서 바그너 그룹을 가지고 이제 부대를 재편해서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남부전선,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남부전선, 그러니까 헤르손이나 노바카오프카 이 근처에서 포격전이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러시아가 참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 포격전에서 BM-27 우라강 240mm 다른장 로켓 보시다시피 5문이 격파가 됐고 야포가 10문이 부서졌어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한 개. 우라강 그 240mm 포 같으면 이 하이마스 227mm죠. 하이마스보다 더 이 구경이 큰 그런 대구경 로켓인데 그게 한 개 포대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바토폴 기지 외곽에서 큰 폭발이 났는데 이거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또 거짓말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전선의 보급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필사적으로 만들어 오던 바지선 부교를 포기한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이 안토노스키 대교 바로 밑에 설치한 바지선 부교를 620m 길이를 마지막으로 추가 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안토노스키 대교와 노바카오프카, 카오프카 댐 교량을 모두 파괴해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보급이 완전 차단된 지 2주가 다 돼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바지선 교량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22일부터 헤르손 항구에서 바지선, 선체만 건조된 화물선, 부유식 부두 등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대형 부유물을 예인선으로 끌고 와 안토노스키 대교 바로 옆에 바짝 붙이고 교각에 묶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지선 부교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 부교는 지난 26일까지는 단 5일 만에 무려 620m 길이로 늘어나며 지난 주말까지 완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시각 26일 오후 우크라이나군의 GMLRS 공격을 받은 뒤 이 바지선 부교 건설을 포기하고 다시 폰툰 페리 방식의 제한 보급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가 부교 건설을 포기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26일 오후 미국의 최신형 GMLRS 포탄의 일명 얼터넛 탄두를 이용해 교량을 초정밀 타격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이 공격을 받은 직후 바지선 부교 설치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보급량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생존성이 높은 폰툰 페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터넛 탄두는 공중에서 다량의 텅스텐 탄자를 원하는 좌표, 원하는 범위에 자유자재로 쏟아부을 수 있는 GMLRS용 초정밀 파편 탄두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이 안토노스키 대교 바로 밑에 바지선을 바짝 붙여 다리를 만들더라도 얼마든지 다리를 파괴하거나 그 위를 건너는 병력을 도륙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단 2대의 폰툰 페리를 이용해 헤르손 시내의 만여 명 병력의 보급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가망 없는 헤르손 보급 작전, 이제 러시아가 백기를 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헤르손 대교 그 옆에 아래에 이제 교각이 있죠. 이 교각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런 바지선 같은 걸 막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제 위에 철판 깔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5일 만에 620m를 간 겁니다. 한 3분의 2 갔죠. 그래서 한 3분의 1만 가면 되는데 포기를 한 겁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무서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부교를 놓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폰톤 페리, 그러니까 문교를 엮어서 부교를 만들죠. 우리 공병들이 문교 한 두세 개를 엮어가지고 카페리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차량들을 얹어서 드네프리강을 건너서 보급을 하는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포격을 해서 그 폰톤 페리가 뒤집어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리의 교량을 지붕 삼아 교각에다 바짝 붙여 놓으면 뭐 2차선, 3차선 이런 거 안 된다 하더라도 편도로만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지붕이 다리판이 상판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교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 요 밑에 지금 다른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붙여서 만들고 있고, 보시다시피 620m, 한 3분의 2가량 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때려버린 겁니다, 이걸.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걸, 지금 이 위성 사진은 이제 러시아가 이 교각 건설을 포기하고 다시 폰톤 페리로 전향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삐딱하게 있는 거 하나씩, 여기 건너편에도 하나씩 있죠. 이게 바로 폰톤 페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왜냐? 이 교각 옆에 있는 이 부교는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고정식 타겟이죠. 그러니까 이 포나 로켓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동식 표적이기 때문에 생존성이 이거보다 좀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이 다리 건설을 포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GMLRS 탄 중에서 얼터너 탄두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중 폭발해서 파편을 쏟아붓는데, 그 파편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수류탄 같은 그런 자탄이 아니고 텅스텐 막대기예요. 그냥 이런 막대기 수백 개가 그냥 또 조정하는 데 따라서 각도가 비산을 이렇게 확산되기도 하고, 또 쪼아서 한쪽으로 그냥 내려 꽂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텅스텐 막대기의 각도까지, 비산하는 각도까지 조절해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타격한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타격한다, 이렇게 하는데, 마 4, 5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 로켓탄이 터지면서 그 속도에 의한 관성에 이만한 텅스텐 막대기가 내려 꽂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처참하게 죽겠죠. 그냥 총 맞아 죽는 거하고 뭔가 다른 형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 한번 당하니까 러시아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건 포기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폰톤 페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 한 10,000명 정도를 지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식량이야 헤르손이 그래도 큰 도시니까 뭐 슈퍼나 뭐 이런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약탈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탄약은 이거는 약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000명의 탄약을 어떻게 보급해 줄 것이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데 그들을 지켜주던 이 흑해 전체의 재해권을 담당하던 흑해함대, 이건 뭐 제정 러시아 때부터 있던 흑해함대,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각지에서 드론과 미사일, 특수부대에 의한 폭발이 매일 여러 건씩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남쪽의 군사시설도 피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또 담뱃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피올렌트곳 일대의 해군시설에서 지난 8월 28일 야간에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크림반도 현지 뉴스 채널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서도 보도된 이번 폭발은 현지 시각으로 8월 28일 오후 7시경 발생했는데요. 폭발이 관측된 북위 44도 31분 55초 06, 동경 33도 27분 20초 04 좌표 일대에는 러시아군 S-300 또는 S-400 방공포대 진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폭과 화재는 최소 몇 시간 이상 관측되었고, 크림반도의 소방당국은 물론 러시아 흑해함대 병력들도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는데요. 러시아 측은 버려진 군기지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폭발 지점 인근 해역 상공에서 발견된 섬광과 폭음은
인근에 주둔 중이던 방공부대의 실탄 사격 훈련 때문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이번에 피격된 좌표에는 러시아가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사령부를 방어하기 위해 S-300 지대공 미사일의 이상급의 전략 방공자산을 배치해 놓고 있었고, 이곳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300km 가까이 떨어져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미사일에 의해 연쇄 타격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해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이 지대지 용도로 전용되어 투입됐거나 투폴레프 141 무인 정찰기를 자폭형 타격기로 개조한 무인 공격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크림반도 일대의 폭발을 모두 단순 화재 사고로 은폐하며 크림반도 민심 동요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에 20세기식 정보 통제를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 하는 러시아. 지는 군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뭔가 화염과 폭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뭔가 그냥 폭발 한번 번쩍 하고 나면, 그러니까 담뱃불 때문에 폭발 한번 났다 그러면은 폭발이네, 휴대폰 켜고 다시 카메라 켜고 해서 찍으려고 하면 다 사라지고 없죠, 그 화염이 번쩍하니까.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타격받고 있고, 그러면서 유폭도 일어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폭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탄약고 같은 것이 폭발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방공미사일 부대 진지니까 탄약고는 뭡니까? 미사일 적재해 놓은 것이죠. 그게 지금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찍힌 겁니다. 이게 남쪽에서도 찍히고 북쪽에서 찍히고, 여기 위치는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흑해함대 기지의 남쪽 12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날아오면 바로 12km 남쪽이니까 150km짜리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 바로 뒤에서 이제 흑해함대를 지켜주는 그 방공포대인데 박살이 난 거죠. 위치는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남쪽 12km 이 지점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 S-400, 완전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그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네보-M 전략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L밴드, X밴드, 그리고 UHF와 VHF 이런 다채널 파장을 전파를 쏴서 이 타겟을 삼각 측량 방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6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2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꽝인 이 네보-M, 제가 지난주에 이슈 포커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바로 그거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S-400이 배치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S-400 때문에 터키가 지금 미국하고 갈라서는 이런 상황까지 갔던 어마어마한 성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구형 투플레프 141 같은 구형 드론에게 지금 박살이 난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성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제 다 박살난 거죠. 이게 네보-M 진지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지들이 바로 여기 또 민가가 또 있습니다. 부대 담 옆에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데서 보니까 이렇게 화염이 오르더라 라고 사진을 아주 자세하게 올려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의 흑해함대를 지켜줄 수 있는 방공자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 계속 포탄과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흑해함대를. 그래서 바다 건너 흑해함대, 흑해의 동쪽에 있는 아주 큰 무역항이죠, 노보로시스크로 다 도망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크림반도 전역이 우크라이나군의 타격권에 들어가면서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세바스토폴에서 연일 폭발과 화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세바스토폴을 버리고 동쪽으로 340km 떨어진 노보로시스크로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8월 중순부터 크림반도 서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포기했으며 이곳에 배치된 모든 전투함과 지원시설, 방공부대 등이 흑해 동부의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9일 위성사진과 함께 관련 정보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 8월 20일 시리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S-300 방공포대 장비 일체를 싣고 선적 화물 목록을 위조한 뒤 8월 24일 야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에 진입한 러시아 정부 소유 화물선 스파르타2의 최종 행선지는 노보로시스크로 확인되었다 라며 러시아는 흑해 함대의 새 거점인 노보로시스크의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리아 배치 S-300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8월 27일 노보로시스크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다수의 수상함들과 두 척의 잠수함, 여러 척의 초계정이 식별된다 라며 러시아는 항만 외곽에 바스티온 P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해서 새로운 흑해함대 거점이 된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대함, 대공 방어를 대폭 강화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면 노보로시스크 항구에는 한 척의 엘리게이터급 상륙함과 세 척의 로프샤급 상륙함, 프로젝트 22160 미사일 초계함, 두 척의 킬로급 잠수함이 식별되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흑해함대에 남은 두 척의 에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과 초계함들은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임무를 받고 8월 28일 오전 기준으로 크림반도 남서부 5km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 중이라고 전하며 현재 세바스토폴 해군기지가 비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8월 초부터 이어진 크림반도 일대 공군기지 연수의 타격 이후 크림반도 전역의 전투기 전력을 모두 동부 로스토프-온돈 지역에 배치한 바 있는데요. 공군에 이어 해군 전력까지 러시아 본토로 이동 배치되며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이것 때문에 크림반도를 불법 침공해서 불법 병합을 한 게 러시아인데 그 세바스토폴을 포기했습니다. 뭐 깨지니까. 그래서 이 노보로시스크라는 항구로 가는데 여기는 무역항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과거 소련이 무너지고 뭐 소련 해군이 완전 지리멸렬했을 때 그 퇴역하는 함정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사갔죠. 우리 대한민국도 영실업이라는 데서 이 노보로시스크함 그리고 민스크함 두 척의 항공모함을 사왔어요. 키예프는 중국이 사갔고 1번함이죠. 민스크와 3번함 노보로시스크를 우리가 사오고 4번함인 그레고로비치 같은 경우는 이 인도가 사가서 그건 항공모함으로 다시 만들었고 그래서 노보로시스크는 우리가 해체를 했고 민스크가 지금 저 벨라루스 수도 이름 아닙니까? 키예프 1번함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고요. 그리고 노보로시스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노보로시스크는 우리가 해체를 했고 민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다시 사가지고 우리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자 노보로시스크 항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위에 로프차급 상륙함 벌겋게 녹슬이 있는 거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또 로프차급 상륙함 또 보입니다. 여기 또 로프차급 상륙함 세 척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요거 좀 큰 거 요게 엘리게이터급 상륙함이에요. 지난번에 하나 미사일 받아서 완전히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르단스크에서 요게 이제 초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킬로급 잠수함 두 척이 여기 지금 붙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함대를 다 옮겼어요. 노보로시스크로. 여기는 지금 뭐 민간 부두로 지금 사용하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미사일 호위함들은 뭐 하냐? 지금 크림반도 남쪽 해상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으면 공격받으니까 남쪽 해상에서 또 칼리브리 미사일 오데사나 이런 데 또 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게 이렇게 여러 워싱턴 소식통들에 의해서 촬영된 거예요. 인근을 지나가는 뭐 어떤 그 어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촬영돼서 또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기가 차죠. 자, 이렇게 해서 주력 전투함들은 지금 바다에 나가 있고 2성급 전투함들은 이제 항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방공 미사일들 다 파괴됐으니까 어딘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시리아의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지키는 지금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군기지가 흐메이민에 있고 해군기지는 타르투스에 있어요. 항구 이름인데 그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지키는 S-300 포대가 지금 이 위성사진 이겁니다. 뭐 잔뜩 있죠. 그런데 그거 지금 비었습니다. M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싣고 와가지고 노보로시스크로 간 거예요. 왜? 노보로시스크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여기 방공 부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다 끌어쓰다 보니까 자산이 없으니까 시리아 주둔군의 S-300을 갖고 와서 노보로시스크에 배치를 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노보로시스크에서 이렇게 킬로급 잠수함에 칼리브리 미사일 잔뜩 있죠. 요거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앞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어뢰발사관에서 미사일 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보로시스크를 완전히 군항으로 개조하고 있는, 이제 흑해함대를 포기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크림반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러시아가 옥죄하면서도 지킬 것 같더니 다 포기했어요. 크림반도까지 다시 탈환하는 게 머지않은 미래다. 또 불가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눈에 보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